과정에서 예. 어떻게 이제 신 후보님으로 결정이 됐는지 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김은함 의원 또 고이범 전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라고 한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들의 인격과 또 서로 협의 내용은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먼지가 가라앉기 전에는 사물을 알 수가 없는 법인데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저희들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제가 후보로 선택이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후보님이 함께 해오셨고 그 후보님이 계속 새 후보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후보 합의 추대된 이후에 예. 오늘도 후보님 혼자 왔겠지만 나머지 두 분이 지금 공개적인 전혀 입장 표명이 없으시고 해서 예. 혹시 어떤 불복하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저께 고충석 위원장님이 예. 합의 추대에 대해서 반발해서 또 사퇴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후보가 확정이 돼서 여러분과 도민들 또 당원들께 제가 확정된 후보로서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 추대를 해서 제가 이제 승인이 과정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마 세 사람이 적절한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기회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이 합의 과정이 치열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덜렁 그래 네가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선거를 준비하던 그래서 김은함 의원도 선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이범 위원장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거 캠프가 정리를 하는데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 게 서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밀실 야합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상당히 황당무계한 얘기고 황당무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으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만나자고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임명된 시기하고 예비 후보로서 확정되어 있는 시기가 어느 쪽이 더 길었습니까?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아마 고충석 전 총장은 충정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한때 내일 포럼에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까지 됐던 그러한 분으로서 정말 자중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새벽 3시까지 김은함 후보님은 인치정치 역할 분담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3시까지 고이범 후보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이범 후보님을 설득을 하셨던 후보님의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논의를 시작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한 자기 주장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이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원래 아름다운 경선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비록 합의 추대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자 그러한 것을 아주 분명히 했었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된 것 같지만은 제가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추천한 일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협상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상의 전략, 그 다음에 협상의 기술,
뭐 그런 것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부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거짓이라든지 음해라든지 정말 황당무계한 밀실야합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러한 방법이나 수단은 어느 당사자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새벽 3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윤장병 결혼식이 연결식이 있던 그날 오전 11시까지 계속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상당히 어렵게 들어서 왔지만은 일단 결과는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듯이 서로가 당당한 주장을 해서 낸 결론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만큼 각 캠프의 충격들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후보로 추대된다 그래서 마냥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각 캠프가 어느 정도 시간까지 자제를 하고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해서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일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예. 특히 후보님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시기적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예. 조금은 정황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조금 뒤처진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후보 운동을 좀 언급하기 좀 힘듭니다만 예. 지금 기간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후에 아무래도 후보로 확정이 되셨으니까 어떤 물론 정책 선거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실 건지.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주의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역전승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역전승. Come from behind victory.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 뒤에서 쫓아가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전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 혼자 준비를 해왔었습니다만 이제 당이 후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험난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꿋꿋하게 제주도의 정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고 현재 3분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구민주당,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 세력, 그리고 당원들, 그 다음에 정말 선거혁명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러한 도민과 유권자의 힘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고경원 기자입니다. 예. 이번 선거의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 후보께서는 세대 교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번에 후보님이 선거에 임하면서 가장 큰 화두를 뭘로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세대 교체는 꼭 원희룡 후보만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대 교체가 이제 시대 정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대 교체를 거부하거나 부동의하는 사람이 저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사회나 시대가 세대 교체를 시대의 정신으로 갖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를 위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대 교체의 조건이 지금 제주 사회는 안 갖추어져 있다. 뭐 부분적인 또는 개인적인 열망일 수는 있지만은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지금 제주도의 시대 정신은 저는 자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선거 때부터 자존을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지금 제주 사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우리 제주의 자존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큰 수단은 사실은 제주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위기 아닙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를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전국은 2,936만 원인데, 2,960만 원인데 제주도는 2,45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봉 기준으로. 다음에 서울, 울산, 경기와 비교하면 제주도 임금 근로자들이 이 세 지역의 그 근로자들보다 1,000만 원을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의 비태라고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투기자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개발로 인해서 정말 제주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존으로 갈 거냐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상실입니다. 신우 갈등이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근데 해군기지도 신우 갈등이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 드림타워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말하자면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리더십 자체도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자존을 세우고 위기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비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고, 이게 바로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교체는 시대정신이 부분 또는 주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사회는 현실적으로 세대교체를 열망은 할 수 있어도 세대교체를 감당할 만한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그 3기 암 환자가 있는데 의대를 곧 졸업한 사람이 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노련한 숙련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 환자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세대교체가 우리 제주사회에서 지금 화두도 아니고 사실은 시대정신도 아니고 대답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거를 아주 재미있게 치를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에서 이번 선거가 정말 제주도 선거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함께 선거전을 수행하면서 정말 깨끗한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뭐 특별한 말씀 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